XML과 HTML, 물론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HTML을 제가 먼저 열었는데 HTML은 정해진 엘리먼트라고 하죠. 태그들이 있어요. 처음에 HTML5를 선언을 하고 HTML을 선언하고 시작됐으면 헤더가 끝나고 이런 사항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XML은 가장 먼저 문서에 인코딩 선언을 해줍니다. 이 인코딩에 대한 선언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동일합니다. 안시로 했으면 EUCKR, UTF-8로 했으면 UTF-8. 동일하게 저장해야 매칭이 되고 또한 한글이 깨지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XML에서는 내가 원하는 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글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원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주고 일반 웹 문서와 동일하게 종료를 해주고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원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하지만 공통점은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종료해줘야 되는 태그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태그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저장 목록을 만들어서 내용을 입력해서 뽑아다가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ML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기계적으로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태그가 있으면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 내용으로 나이라는 태그가 있다면 이것도 나이로 인식하자. 이런 식의 규약을 정의하게 되면 규약이 정해진 안에서 일정한 내용이 있겠죠. 여기 내부에서는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이런 부분도 하나의 XML 규약들이 있듯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 그런 프레임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사용하기 위한 규약은 있습니다. DTD라든가 스키마라든가 이런 관련된 XML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게 되면 되게 용이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조화를 시킬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되는 거죠. HTML은 구조화를 하게 되면 좀 많이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전혀 다른 점이 있죠. HTML이나 PHP, ASP 그런 것은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봐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XML은 사용자가 직접 이 페이지를 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주로 XML은 문서의 구조라든가 데이터의 표현이라든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현이 아니라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XML에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CSS를 접합을 시켜서 보여준다든가 이 기술을 통해서 웹문서 HTML로 변환을 한다든가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데 일반적인 XML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게 중점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웹문서에서 BR 태그를 정의 한번 해보죠. BR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닫는 태그가 없어도 BR 태그가 운영이 되죠. 하지만 XML에서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돼버립니다. 태그를 하나 입력을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싱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서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만 그런 게 아니라 리눅스라든가 맥이라든가 아니면 유닉스 그런 플랫폼들에서도
이 문서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XML은요, HTML에 있는 일반적인 태그들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파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를 생각하시면 태그는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먹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글 태그가. 지금은 학습이니까 한글 태그로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태그를 생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영문 태그로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위에는 쉽게 얘기하면 영문, 그리고 밑에는 한글, 이렇게만 생각이 되시겠지만 현재 이 부분은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을 HTML이랑 동일하게 bod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맨 윗줄에 있는 부분을 PI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처리를 위한 지시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ML 문서의 버전, 인코딩 형태의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형태인데 EUCKR과 UTF-8에 대한 그런 차이는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해주셔야죠. 또 한 가지 규칙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태그들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그들을 정하기 위한 어떤 규칙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규칙만 따로 정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yes라고 해주면 됩니다. 즉, 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럴 때는 yes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no라는 것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n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다른 문서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와서 어떤 규약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거나 읽어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한 부분은 없다고 해서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인코딩 기능이 선언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UTF-8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선언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싱을 하다가 이런 내용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파싱 같은 경우에는 XML의 문장 구조라든가 문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대로 만들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파서는 파싱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걸 해석해서 어디엔가 출력하거나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서를 정의를 할 건데요. EUCKR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면 제품군을 만들고 제품군 안에 제품, 그 제품 안에 제품의 어떤 이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그거를 감안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또 다른 제품이 들어가겠고 거기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겠죠. 물론 웹문서든 스크립트든 다 똑같이 주석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작업자 또는 관리자, 코딩자만 알아볼 수 있게 주석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 주석은 소스가 복잡해질수록 종류별, 요소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지금 종료 태그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노드라는 것으로도 말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ML을 트리 구조로 만든다든가
구성하게 됐을 때는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말 그대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클래스라든가 아이디라든가 HTML 문서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넣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 쉽게 한글로 했는데 이것은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따옴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CSS 같은 경우에 클래스 그냥 지정해버리면 따옴표가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따옴표를 만들어줘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웹문서랑은 좀 달라요. 예전에 XHTML, 지금은 HTML5로 해석하지만 XHTML인 경우에도 소스가 상당히 엄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웹문서에 종료되는 태그가 없어서 종료를 시켜야 되고 BR 태그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인풋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이 사항을 해줘야 됐을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XML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종료 태그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쉼표로 구분돼서 내용에 밸류 값을 넣어야만 인식이 됩니다. 이것은 따옴표를 만약에 입력을 안 하잖아요. 에러가 나게 됩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디벨로퍼라든가 이런 자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런 편집을 하실 때 보면 텍스트 아래에 물결 무늬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러라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일단 이만큼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품명, 제품군 이렇게까지만 됐다. 그러면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실제 브라우저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황당하게.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지극히 정상이냐면 에러가 나면 이것들은 아주 엄격하다고 그랬죠. 닫는 태그를 하나 없애보죠. 저장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의 사항인데 브라우저에 따라 또는 윈도우에 따라 이 사항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XML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자열의 어떤 몇 번째 줄, 몇 번째 위치가 문제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출력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류를 고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현재 이건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라면 주석 처리된 게 나오면 안 되죠. 일반 웹 문서에서도 CSS에서도 그렇고 주석 처리된 것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CSS를 직접 바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웹 문서는 주석 처리해 놓은 것은 사용자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출력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는 건데 주석 처리를 했다. 사용자는 안 보인다. 하지만 소스상 보기를 하면 해당 내용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이건 사용자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코딩자가 보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기능을 안 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올바르게 나온 내용, 그런 사항을 웰폼드 문서라고 합니다. 형식이 잘 갖추어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소스 태그를 내가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영문이면 영문, 한글이면 한글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는 이 언더바죠. 다 사용이 됩니다. 단지 규약이 있다면 첫 번째가 영문, 그 다음이 한글은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한글, 영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숫자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실 수 있는 게 한 칸 띄고 1. 지금 이것은 공백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